기후위기가 아니라 기후재앙이다. 강의가 이제 벌써 4강이죠. 4강이고, 내전한 시대 변혁의 교육학 책을 출판한 진보교육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신 천보선 선생님께서 기후위기와 교육변화에 대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강의를 들으면서 중간중간 질문사항이나 아니면 뭐 느낌 이런 거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같이 공유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천보선 소장님께서 발제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진보교연구소의 천보선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강의 부탁을 받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감히 이제 기후 문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게 기후 관련 그 시리즈 강의에 요청이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이제 기후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없고, 대신에 그 기후변화가 또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커다란 어떤 그 힘으로 미치면서 교육 패러다임도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 이 기후위기가 교육 패러다임을 이제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또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바라보고 대응해야 될지, 뭐 이런 문제를 좀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제 이런 제목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기 자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기후위기가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다, 이제 이런 제목을 했는데요. 주로 이 그 기후위기 문제의식 속에서 새로운 교육론을 제출하는 데가 유네스코와 OECD 같은 이제 국제 기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 하는데, 유네스코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OECD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주류 세력,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제 단위인데, 사실 뭐 이런 데서 뭐 쓸만한 내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이제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OECD조차도 이 워낙 그 기후위기라고 하는 시대적인 그 상황 속에서 일정한 수준 자기 내용을 이제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그만큼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시대적 상황이 위급하다, 이런 것을 이제 반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냥 같이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그 유네스코에서 이번에 이제 새로운 교육 보고서를 냈는데, 그 관련해서 특히 포럼을 가졌어요. 저도 이제 거기 토론자로 초청받아서 이제 갔는데, 그때 나왔던 이제 토론문 일부입니다. 한 분은 저기 보면 이 시대의 이제 규정은 지속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러면서 이 세계를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두 가지 요소. 그럼 뭐라고 이제 지적하냐면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요거랑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의 가속화, 이런 것 속에서 시대와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요. 이번 보고서는 지난 60여 년 동안 유네스코가 중심이 되어 던져온 중요한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요약하고 있다. 60년 전이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1972년에 로마 클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거 지속 가능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사건이 행사예요. 로마 클럽에서 1972년에 처음으로 이대로 가면은 이 사회와 지구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이 그동안 쭉 축적되어 왔고,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새로운 이제 교육 패러다임, 지속 가능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의제를 제출해야 됐는데, 보고서도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토론을 쓴 분이 환경대학원 이제 교수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요 맥락을, 기후위기의 맥락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는 맥락을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좀 이해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인용문은 그날 포럼에 같이 참여한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고등교육, 대학 문제에 대한 이제
꼭지를 맡아서 토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네스코 비례 보고서는 교육을 공동체,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시장이 교육을 방해하도록 내버려서는 안 된다. 막 이런 얘기 막 소개하면서, 이처럼 바라보면 대학의 무상교육과 대학평준화를 통한 대학 서열 체제 완화로 담론이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대학평준화 반대 입장이에요. 뒤에 내용은 본인이 왜 대학평준화를 반대하는지 그런 내용을 쭉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반대 입장에서 봤어도 이 새로운 교육론이 완전히 이제 자기가 동의하던 새로운 개념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OECD 이제 2030에 대해서도 그 이제 TED이라고 있거든요. 한국교육개발원. 그래서 요 OECD 2030 내부 보고서인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과거의 교육 담론을 지배해온 성공이라는 메타포와 강하게 결부된 경제발전 논리를 탈피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틀이 바뀌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그 속에서 OECD랑 유네스코의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런 부분은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일단 유네스코나 이제 OECD의 이제 새로운 교육론의 이제 그 기본 이제 취지가 뭐냐면 기본 개념 관념이 사회 변혁이 우선적으로 제기가 돼요. 사회 변혁을 위해서 교육을 변화시켜야 되고 사회 변혁을 위한 교육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 세상을 변혁한다, 교육 자체가 변혁돼야 된다, 과거의 불의를 고치고 미래를 변혁한다 이런 이제 막 말들을 이제 쓰고 있는데, 근데 이 변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트랜스폼의 번역입니다. 근데 트랜스폼은 레볼루션은 아니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변혁 그러면 레볼루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트랜스폼은 이제 전환 이런 뜻이에요. 형태 전환. 근데 그래서 뉘앙스가 좀 다른데 다들 이렇게 지금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혁이라고 이름 붙이는 게 타당하냐 이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뭐 개혁 이런 게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경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들 하고 있으니까는 구조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어느 정도 그런 점에서 변혁이라고 붙일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내용을 좀 소개시켜드리겠지만 파격적이에요. 기존의 관념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상당히 파격적인데, 기본적인 이제 전제가 이거죠. 대전환 시대 지속 불가능 위기에 세계화 지구가 처해 있고 바꿔야 됩니다. 바꾸기 위한 이제 교육을 이게 이제 시대 인식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시대 인식이 요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직접적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표현이 아주 뭐랄까 절박해요. 나름 진심인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실존적 선택에 직면해 있다. 지속할 수 없는 길을 계속 가거나 아니면 진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행동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대전환 시대 인식의 이제 원형이 되는 게 2015년 유엔에서 지속 가능 발전 결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많이 들어보셨죠? 요새 뭐 유행하는 거랑.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원형이고요. 그때부터 변혁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고요. 2015년이고 이번에 나온 유네스코는 6년 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 훨씬 그 시대인식이 더 발전하고 그다음에 위기감도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시면은 생태적인 지속 불가능성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 상태로 가면 지속 불가능하다. 불평등 이런 문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과학 데이터 이런 걸 제시하면서 데드라인이 훨씬 빨라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 속도가 몇 년 전에 비해서 더 빠르다. 그래서 위기가 계속 빨라지고 있는 반면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너무 잘 모르고 그러니까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상당한 위기감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요. 보시면 뭐 이런 식이에요. 환경교육 같은 거 예를 들면서
환경교육이 되게 많은 나라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다. 근데 정책하고 실행 사이에는 단절이 있고 결과는 훨씬 큰 단절이 있다. 쓸모없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해서는. 실질적인 교육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강조하고 있고요. 교사가 이제 변혁의 주체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제 기후위기 표정이 많이 나서는데 우리 한국에서 최근 이제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과 교사 학교가 이런 데서 그걸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이제 요거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이제 그 유네스코 보고서 보면서 처음에 여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간학적 결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나는 여기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좀 안다. 위험하다는 걸. 근데 이제 이 문장 보고, 정말 반성했습니다. 어른들을 너무 자주 압도하거나 마비시키는, 이제, 그러니까는 기후위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건 나하고 먼 문제고,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성장주의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바꿀 수 있을까 여기서 되게 회의적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의 실천으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게 정말 해당이 되더라고요. 너무 자주 압도당하고 마비당하는 사람이 이제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실천을 강조하면서 사회운동과 교육이 대화를 해야 된다. 사회운동과 결합하는 교육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아까 OECD도 일정한 변화를 이제 보이겠다 그랬는데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기후변화, 자원고갈 문제는 긴급한 조치와 행동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를 변혁하고 미래를 형성하는 역량을 형성해야 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큰 흐름에서 보면 방금 유네스코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OECD는 이전의 입장하고 바뀐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 바뀌게 된 계기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2015년 유엔 이제 지속가능 발전 결의예요. 그게 원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면 OECD 교육 2030은 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구적 목표에 협력하고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변화 입장을 이제 좀 볼 수 있는 문서에서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OECD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소수의 특권층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나가야 된다. 패러다임이 바뀌어 환경은 인간의 단지 일부분이 더 큰 생태로 간주된다. 노동 분할에서 공동 책임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면서 일부 자본의 입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가들은 사업의 목적이 단순히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 모델에서 공유가치 모델로 이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OECD도 지금의 어떤 기후위기라고 하는 문제의 압도적 명분을 부정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이대로 가면 자본주의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그런 판단을 하는 자본 일부의 좀 변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말 혹시 들어 있으신가요? 무슨 뭐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어떤 거냐면 자본가만이 아니라 거기 뭐 이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뭐 노동조합이나 지역사회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자본주의,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 이런 식의 이제 관점이에요. 그래야 뭐 지속 가능하다 이런 거죠. 이 입장이 OECD에 이제 아마 관철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능동적인 대응이라고 표현했는데 한편은 능동적이지만 강제된 거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OECD가 처음에 이 보고서 시작할 때는 기존의 이제 자본의 입장, 신자의 입장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프로젝트에 이제 다양한 이제 교수나 뭐 교사, 학생들이 막 참여했는데 중간에 내부 논쟁을 거치면서 엎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5년 아까 유엔에서 지속 가능 발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기존에 이제 자본 중심적인 성장 중심적인 그런 패러다임 바꿔야 된다라는 게 막 논쟁이 붙어 갖고 엎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변화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교육에 대해서 아주 냉혹하게 평가를 합니다. 기존의 이제 교육 시스템은 우리가 공유하는 미래를 위협하는 그 조건들을 재생산하고 영속한다. 학교는 배제하고 주변하고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이런. 그리고 저는 이 문장에 대해서 보고 이제 상당히 충격받았는데, 만약에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지속 가능하지 않는 삶을 의미한다면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유네스코 2050의 대전의 시대인식은 되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잘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기후위기만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의 이제 총체적인 문제를 5가지 주제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많이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생태위기 그러면은 이제 그 기후위기하고 이제 지속가능 문제가 이제 연결되는데, 저는 이 2가지 의제가 연결되지만 질적으로 다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가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성장주의에서 탈피한다. 이 부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장주의를 지속하면서도 에너지 전환을 동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질적으로 좀 다른 의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유네스코 의제 시대인식에서 저는 제일 큰 의미가 바로 이 탈성장주의를 분명히 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엔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개념이 발전하는데, 옛날에 이제 초기에 나올 때는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지속가능 발전, 이게 2015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번에는 탈성장주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상호 존재와 웰빙에 필요한 것 이상도 이하도 취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계속 확대되는 소비와 지구에 대한 지배를 전제로 하는 경제 모델은 무모한 허구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경제행위 인계값이 있다, 그러면서 성장주의를 탈피를 해야 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 후퇴와 양극화 심화, 그 다음에 디지털 문제에 대해서 이거 인간 사회에 민주 통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플랫폼 제국주의,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점일 뿐만 아니라 이번에 카톡 사태에서 난 것처럼 이제 독점일 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과 이제 기업 되게 이런 걸 다루고 있는데 되게 위기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술혁신, AI 이런 게 일자리들이 이제 많이 사라지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플랫폼 이런 것 되면서 프리랜서 이런 이제 비정규직이 상당히 확대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수의 사람만을 정식 고용을 하는 사회에서 교육은 어떻게 기능해야 될까,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쟁이 치열한데 더 엉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이제 얘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교육 의제를 몇 개 이제 소개시켜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게 교육 공동체 개념. 그게 이제 교육은 모두의 소유다, 이런 거죠. 제가 이제 30년 전에 신자유주의 이렇게 우리나라에 막 몰려온다 그러면서 깜짝 놀란 게 이제 교육은 상품이다, 이제 이런 이제 문장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쁜 놈들이 교육을 상품으로 보면서 이제 엉망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반대 얘기가 되는 거죠. 격세지감 상황이다. 이제 이 공동체 개념이 이제 지금의 공공재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갖고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공동체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교육이 당연히 무상화돼야 되고, 모든 내용 교육이 평등을 보장해야 되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 목적을 전환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 같은 경우에 개인의 성공, 국가적 경쟁 및 경제 발전, 교육의 목적이 실제로 이거죠. 이제 보통 대부분의 이제 부모나 학생들은 학교를 나와서 학벌을 획득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리라, 뭐 이런 거고, 대부분의 이제 정부들은 교육을 통해서 산업 일꾼을 키워서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이거잖아요.
이런 식의 그 목적이 단기적 특권과 안락함이 장기적 지속 가능성 더 중요하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왔다. 이런 것을 가져왔고요. 서로가 지구를 돌보고 연대하는 것을 훼손해 왔다. 그러면서 신라를 비판하면서 이것을 이제 이런 잘못된 목적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이제 듭니다. 이제 목적이 바뀌면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바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뭐 전인교, 인간교 이런 이제 홍익 인간 이런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과 각국의 정부들이 실제로 목적으로 삼는 것을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정부 무서 같은 경우에 이런 단어가 직접 나옵니다. 국가 경쟁력 이런.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보면 되게 이제 싸움을 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는 보통 국제기구에서 표현을 할 때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각국의 정부들을 직접 비난하면서 이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논란을 각오하고 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데서 보면 이제 유네스코가 교육을 어떻게든 이제 바꿔야 된다. 이 지속가능 위기라는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 각오와 의지가 상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고민을 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교 있었습니다만, 내 반의 아이가 뭐 스카이를 가고, 우리 학교에서 스카이를 가고, 이게 학교에 되게 중요한 목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목적이 바뀌면은 누가 되든지 훌륭한 사람 이제 키워내는 게 이제 실질적 목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학부모들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교육 방향으로 뭐 주체성, 협력, 변혁적 역량 이런 걸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주체성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모두가 주체가 돼야 된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개인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참여적이고 실천적인 주체성이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변혁적 역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게 뭐냐면 그냥 말뜻 그대로 보면 지금 지속 가능한 세계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세계로 바꾸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사회를 변혁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 단어를 보고 되게 추상적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나를 변화시키고 그냥 막연하게 세상을 좋게 만드는 이런 영역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지식, 광역 혁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회를 변혁하고 미래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속 가능한 사회 건설이라고 하는 지금의 어떤 특별한 시대적인 방향과 내용을 지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소개시켜드린 사회 세계의 지속 가능 의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변혁적 역량이라는 개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원형이 막스 엥겔스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엥겔스가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본주의 사회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사회주의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사회 전체에 의하여 공동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운영되는 산업은 전면적으로 발전된 능력을 파악해서 인간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이런 역량이 있어야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사회주의라는 부분을 그것만 싹 빼면 기본적으로 비슷한 취지의 내용이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성인교육하고 사회운동도 굉장히 유용한 개념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편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보편교육이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이해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교육을 받는다. 많은 사람, 그걸 이제 보편교육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내용에 있어서 으로 어떤 이제 교육을 받는다. 이럴 때 이제 보편교육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 다인데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 고교학점제 문제 갖고 공통교육이냐 보편교육이죠. 교과 선택이냐 막 논란이 되어 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새로운 교육론은 보편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제 입장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모두가 변혁의 이제 주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공통적인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배워야 할 것이 또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보편교육이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이에요. 그 보편교육, 그러니까 광범한 어떤 교육에 이제 기초할 때 어떤 이제 변혁적 역량 이런 부분도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이번 이제 그 교육론 중에서 이제 또 중요한 의미가 이게 다소 이제 이론적인 거라 그렇긴 한데 이 자유주의적인 교수학습론을 극복했다. 이 부분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 때 자유주의 교육론이 저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개인의 입장에 서갖고 개인주의를 강조하고 선택, 자율성 뭐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택, 자율성 이러면 이제 호감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가 이 자유주의적인 이런 학습론 이런 것을 막 무기로 내세우면서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극복하는데 상당히 힘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이번에 명확히 했습니다. 보시면 개인주의에 대해서 탐욕적인 이제 개인주의, 그다음에 뭐 인간 예외주의, 소유적 개인주의를 버려야 한다 이러면서 강하게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이제 불사학습 방법론하고 관련이 돼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던데 이게 이제 자유주의적 교수학습론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연사인데요. 그러니까 지식을 어떤 것을 아는 것을 좀 폄하하는 거예요. 이번에 보면은 아는 것과 방법을 아는 것 둘 다 필요하다. 내용적 지식과 역량 둘 다 필요하다. 그러면서 어떤 이제 신자유주의와 짝을 이뤘던 학습론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제 더 중요한 특징을 짚어보면 기후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교육에서 가장 우선적인 의지를 해야 된다. 이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교육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래서 보편교육을 앞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대학 교육이 사회 변혁의 선두에 서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성인 교육도 직업 교육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해방적 프로젝트로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그 디지털이 많이 강조되면서 디지털 문해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디지털 문해력이 아니라 비판적인 디지털 문해력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직접적인 기술 교육. 그래서 뭐 학교에 직접 AI 교육이나 이런 것을 코딩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기존에 이제 신자유주의, 구성주의 이제 교육 패러다임하고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을 좀 비교를 해본 표인데요. 시대에 관해서부터 뭐 교육 목적, 그다음에 교육 방향, 교육 과정 원리, 정책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패러다임 자체가 다르다. 이런 것을 정리한 표입니다. 그 내용이나 이런 방향이나 문제의식은 유네스코가 훨씬 더 명료하고 이제 유네스코는 아무래도 좀 완만하죠.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방향은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게 성장주의 문제예요. 유네스코, OECD는 아무래도 자본주의, 지금의 이제 주제 입장을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장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면서 성장주의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좀 벗어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는 성장주의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랬을 때 이제 한계적이지만 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지금의 시대 상황, 이제 기후 위기 이런 시대적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성장주의를 탈피한 이제 시스템이 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네스코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본주의, 사회주의.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에서는 성장주의와 자본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현실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자본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 끊임없이 이제 이윤을 확대하려고 하고 그것이 이제 성장주의로 연결되는 게 분명한데 꼭 그런지는 그러니까 일단 상당한 연관성이 있지만 직결되는 건 아니다. 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면은 탈성장 자본주의 뭐 이렇게 제기하는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장주의를 탈피한 새로운 시스템이 뭐냐 이런 부분은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새로운 어떤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갈지 말지 이 부분은 실천과 대안적 실천과 이제 논의의 영역이다. 이렇게 앞으로 병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교육론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해할 거냐. 일단 이제 여기 이제 평학 동지들도 많이 계신데 교육혁명 운동의 이제 근거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내용적으로 훨씬 강화시켜준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운동에 있어서도 이제 새로운 지형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반영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는 어떤 지속가능 의제 몇 가지 제가 요약을 했는데 이걸 전면하고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신자유주의가 짝을 이뤄갔던 자유주의 교육관을 극복한다. 그래서 새로운 민중적이고 진보적인 교육론을 성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 이제 교육운동이 사회 변혁을 보면은 이제 먼 미래의 문제 혹은 교육운동과 분리된 문제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번에 나온 이제 교육론의 취지를 보면 사회 변혁을 위해서 교육을 변혁하자 이런 취지예요. 내용적으로 교육개혁과 사회 변혁을 결합해 나가는 그런 고민을 의제로 던져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존의 이제 관성,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이제 박은경 대표님이 저기 세미나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평하게 요새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 한편은 이제 참 힘들다 이런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아까 그 신자유주의 얘기했지만 한 30년 전에 신자유주의가 몰려온다 이렇게 한 뒤로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계속 맞서 왔는데 그 사이 우리는 계속 약해지고 조금씩 약해지고 힘 빠지는 과정이었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성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새로운 지형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네스코의 내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국제기구에서 제출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을 내는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그람시가 학교교육을 변혁운동이 학교교육에 개입을 해야 되는데 변혁 이전에 어떤 수준까지 학교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그람시가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직접적인 변혁을 학교에서 가르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것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들을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최소한 이제 사회 체제에 대해서 중립적인 부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유네스코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언급은 없지만 중립적인 수준에서 최대한 이제 내용을 제출한 거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이제 구체적인 이제 대안과 이런 방향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유네스코를 또 넘어서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걸렸죠. 네, 긴 내용을 압축적으로 발제, 30분, 35분 정도 네, 만에 발제를 다행입니다. 하셔가지고 네, 네, 너무 막 후딱후딱 발제하신 거 아닌가 좀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여기 계신 구조나 분들이 틀, 다들 네,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하, 네.
고정화 틀 이런 걸 좀 잘 안내하시면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 우리 천보선 소장님 강의를 이제 요 강의를 작년부터 이제 조금씩 들으면서 이제 몇 번 듣는데 이제 좀 그 부탁할 건 이제 텍스트보다 그래픽을 좀 많이 혹시 아 저는 그 저기 뭐야 이제 그 OECD 그 이전 보고서 때 그 웰빙 나침반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쭉쭉 나올 때 약간 이게 그 뭐랄까 이렇게 전파력이 좀 더 크더라고요. 이게 그 이제 흔히 뭐 구글에 검색을 해도 뭐 영양교육 이렇게 검색만 해도 그 OECD 웰빙 나침반 이런 게 이제 쭉 뜨거든요. 영양중심 교육과정 뭐 이런 데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변혁의 교육학도 그런 그래픽이 좀 있으면 훨씬 전파력이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워낙 저는 좀 압축적인 발제라서 걱정이 됩니다만 그래서 더 질문하실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요 하는 기대감도 가집니다. 네, 그래서 혹시 저기 참석하신 분들 또는 그 사무실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질문하실 내용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몇 분 안 되니까 따로 손들지 않아도 그냥 바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면 마이크 켜고. 네, 그럼 좀 더 생각하십시오. 그럼 제가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네, 오늘은 여튼 우리 그 평화과 우리 현장에서 같이 하는 세미나에서 발제를 하셨으니까요. 요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OECD나 유네스코는 저는 좀 이해가 돼요. 이게 어쨌든 유네스코는 교육기구니까, 국제적인 교육기구니까 이해가 되는데, OECD 같은 데서 왜 하필 교육보고서냐, 다른 어떤 그 뭐 예를 들면 경제보고서 또는 정치보고서, 뭐 이런 또는 사회보고서, 뭐 이런 형태가 아니고, 왜 하필 교육보고서냐, 뭐 이런 질문을 좀 드리면서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제가 이제 지지도 안 주고 벌써 2주 되고 2주 전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 무슨 그 생태전환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서 뭐 그 뭐 교수님도 있고 또 학부모 대표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지역 활동가도 있고 이제 학교 현장 교사도 있고 이제 이런 서울시 교육청에서 생태전환위원회를 만든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약간 머리에 꽂힌 게, 뭐랄까, 이제,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약간 마음이 조급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하지? 또는 이제 학교가 어떻게 그 탄소를 감축하는 걸로 시스템을 바꿀까? 요런 이제 그 고민을 하면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위원회에서는, 학교가 어떻게 바뀔까는 시설과 일이라는 거야. 학교 시스템이 어떻게 해서 탄소 감축을 어떻게 하고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할지 그건 시설과 일이라서 이 생태전환위원회에서 할 논의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아이들 교육을 학생들 교육을 어떻게 할까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우리 그 청소년 그 기후 그 활동가들이 아니 이거 기후 문제는 지금 어른들 너네 일인데 왜 자꾸 미래 세대한테 자꾸 떠넘기느냐. 나중 미래 일이 아니고 미래 세대들은 오로지 이렇게 막 그 고통받을 일만 있고 지금 너네가 저질렀으니까 너네가 지금 이거 처리해야 되는 너네 문제. 그러니까 현재 성인 세대의 문제, 요 기후 문제를 꼽아. 그래서 제발 그 미래 세대라는 단어를 꺼내지 마라. 뭐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후 운동 아니다. 지금 너네를 위해서 기후 운동을 해야지. 뭐 미래 세대냐. 뭐 이런 이제 좀 약간 처음에는 이제 본인들이 굉장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성이 입각해서 이제 그 기운동에 나서긴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른들이 책임을 떠넘기는 수단으로 미래세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지난번 그 생태전환위원회 갔더니 지금 학교가 어떻게 바뀔지 이야기하지 말고 교육을 어떻게 바꿀지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저는 마치 이게 그냥 이것도 그냥 나중에 일로 혹시 떠넘기는 거 아니냐 요런 게 좀 약간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제 OECD에서 왜 하필 교육 보고서일까? 그래서 여튼 이제 당연히 학교와 뭐 학생들과 교사들도 이런 부분을 시작해야 된다 이 부분인데 오히려 이거 그냥 일단 사회적 책임을 좀 약간 나중으로 유예하기 위한 어떤 방편 아니냐 요런 좀 약간 네, 약간 의심. 그래서 이제 정보 수행할 때 왜 하필 교육에서 이 기후 문제를 이렇게 더 중요하게 지급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좀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제 OECD에 뭐 직접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이제 사정은 알 수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어쩌면 사고의 성격을 띤 보고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원래 요 OECD 같은 경우 이제 이번에 내기로 한 이제 보고서가 원래 관점은 기존에 어떤 자본의 관점,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교육 보고서를 내기로 출발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뭐 핵심 역량 그러면서 역량 중심 교육 과정, 이게 교육 관련 분들 좀 들어보셨다는 OECD에서 이제 기업의 관점에서 교육론을 구성한 게 이제 2000 OECD 데스코 뭐 이런 거였고, 이번에도 그것을 더 심화 발전시킨다고 출발했는데 중간에 이 참여한 이제 주체들이 엄청난 어떤 경론을 벌이면서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사고에 이제 가까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 입장문 정도 이렇게 요약 보고서를 이제 발표할 때 약간 이제 그 마사지를, 그러니까 주류 사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그 표현들을 좀 마사지를 했다. 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자본 내에서 한편으로 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런 게 이제 내부적으로 막 이제 좀 떠오르면서 OECD가 이제 참을 수 있는 수준에서 교육 보고서가 이번에 이제 구성이 되고 발표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들고, 뭐 OECD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뭐 새로운 논리 축적 논리로 전환했다. 뭐 꼭 그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저는 오히려 이게 이런 OECD 내에서 사고에 가까운 이제 사건이 일어난 게 지금 어떤 시대적인 어떤 위기 상황이 어떤 이제 그 뭐랄까 새로운 계급 운동의 지형 이런 부분들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또 네, 다른 분 현장에 계신 분들도 뭐 질문이나 아니면 소감이라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 공동체랑 하고 공공재랑 이란 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활성성주의를 받아들인 것 같으면서도 나중에 보면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면서 진짜 뭐 사실 이게가 양립 가능한가라는 문제에 좀 논리적인 일관성, 뭐 강사의 주장이 과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성장주의하고 자본주의가 이렇게 좀 양립, 강사분의 그 강의 뉘앙스는 좀 양립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좀 천천히 나왔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뭐 이렇게 사민주의 뭐 특별한 기후 위기에서 뭐 유네스코에서 물론 뭐 관계되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을 같이 고려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게 특별한 모델일 수 있느냐라는 문제. 물론 논리적으로 그런데 있고, 다음에 이제 그 활성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뒤에 가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네, 일단 쌤 천보스 쌤 그 질문을 살짝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목소리가 온라인으로는 잘 안 들어왔습니다. 예. 네. 질문이 이제
총 5개인데요. 공동제하고 공공재가 어떻게 다르냐. 그 다음에 까먹었습니다. 그게 3번째였던 것 같은데. 탈성장주의 그 강사가 강의할 때 탈성장주의 받아들인 것 같으면서도 나중에 단호한 성장이라는 것을 알면서 네. 오늘이 좀 푸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일반적이지 않지 않냐, 예, 뉘앙스가.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뒤에 이제 몇 가지 질문은 탈성장 문제하고 계속 연관이 된 질문이어서 먼저 이제 공동제 개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 이제 퍼블릭 공공재는 퍼블릭이라고 해서 이제 공공단위에서 하면 된다. 근데 이 공공에 대해서 이 시장주의자들하고 이 진보 쪽에서 계속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에서는 국가가 하면 공공적인 거다. 국가가 운영하면 공공재로서의 어떤 성격을 실현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그 실질적인 공공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분은 정부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모든 사람이 무상으로 하고 그 내용과 성격이 모든 사람한테 부합되는 것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좁은 공공성과 넓은 공공성 개념하고 막 다투다가 이래 갖고는 안 돼. 근본적 개념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다툼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공공재로 제기를 했고 공동제로 제기를 하게 됐고요. 근데 요거는 그 생태주의 쪽에서 원래 물이나 공기 이런 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이제 모두가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공동제는 원래 나왔는데 이 개념을 확장한 거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공공재라는 단어 자체가 경제학적 개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경제학 교과서 보면 저런 식으로 나와요. 공공재의 대립항은 민간재죠. 그러니까 공급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서 공공재라는 말 자체가 이제 자본 측에서 국가가 하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것들이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공동제로 이제 바꿨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다툼의 소지 없이 훨씬 더 분명한 모두의 소유이고 모두를 위한 교회가 된다 이런 게 명료해지는 문제고요. 탈성장주의 부분은 우선은 이제 유네스코하고 OECD가 다르다. 그러니까 OECD는 성장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그게 포용적 성장이고 유네스코는 이번에 탈성장주의를 분명히 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 OECD는 빼고 유네스코의 이제 탈성장주의를 이제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동안에도 보면 이제 탈성장이라는 논의가 쭉 확산되어 왔는데 이번에 이제 유네스코 보고서가 탈성장 문제를 훨씬 더 이제 넓게 이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랬을 때 성장주를 넘어선 사회가 어떤 거냐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할 이제 상황에 다다르기 시작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 보면 자본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성장주의를 포기할 수 있다. 이런 게 한쪽에서 그런 논의가 있고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성장주의를 벗어난 자본주의는 자본의 속성상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탈성장 자체가 새로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으로 연계될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자본의 어떤 속성, 이윤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것을 많이 만들려는 그런 속성에 비춰볼 때 탈성장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으로 연결될 소지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개념 자체로 볼 때는 반드시 직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탈성장 자본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제 논의 일부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탈성장은 새로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 체제로 연결될 소지가 상당히 있지만 보장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성장주에서 벗어난 새로운 사회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논의, 실천을 갖고 자본주의를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하고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세력이
경합을 벌이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탈성장 자체가 새로운 사회로 직결한다. 이런 부분은 좀 이제 뭐랄까 구체적인 우리의 이제 대안과 실천을 건너뛰어 버리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구체적인 대안과 논의, 실천의 영역으로 탈성장,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탈성장, 새로운 사회주의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고민하면서 우리가 내용들을 제출해야 될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제가 김영균인데요. 아까 그 탈성장 문제가 자본주의가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선생님 강의하시는 유네스코의 이런 것들이 어쨌든 현재 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거의 둘러싸인 학교 교육에서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교육혁명 운동에 좀 근거를 제공한다.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계는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인주의 극복이라든지 인간 예외주의니 소유적 뭐 있다. 이게 근본적 변형 없이는 사실은 상부구조 이데올로기라는 측면에서는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게 이런 것들이 학교 교육이나 대중교육 차원에서 근거로 이렇게 유엔 산하기관이잖아요, 유네스코가.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낸 것이 근거가 된다라는 건 이해가 갑니다, 사실. 이해가 가고 의미가 있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한계 지점은 너무나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예를 들면 뭐 탈성자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자본주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OECD조차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녹색 자본주의니 뭐 착한 자본주의니 그린 뉴딜이니 뭐 저탄소 녹색 성장이니 온갖 게 다 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활용하는 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활용 주체들이 그 내용을 훨씬 더 그 한계를 극복한 내용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문제. 그렇지 않으면 희석화되는 형태로 그 착한 자본주의로 혹은 녹색 자본주의로 이렇게 갈 가능성 이런 게 조금 걱정이 좀 되긴 됩니다, 사실은. 예. 대단히 희석화될 가능성. 이 부분 아까 탈성장 문제도 사실은 사상 뭐 이론적으로 검토하면 자본주의에서 탈성장 불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탈성장 불가능하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이것저것 얘기할 수 있겠으나 종합적으로 보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뭐 소유적 개인주의니 여러 가지 사상적인 이 가치관적인 이런 측면조차도 근본적인 문제가 변혁이 하지 않고서는 근본적 변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어쨌든 대중교육, 학교 교육 차원에서 활용을 최대치 하되 훨씬 치열한 근본적인 기후 문제로부터 교육을 끌어오는 데 있어서 치열한 전교조라든지 교육 주체들이 훨씬 치열한 내부 세미나, 내부 토론 뭐 엄청나게 해야 되지 않는 운동사회 전반이 또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담론들을 가지고 하는 게 전제되지 않으면 자칫하면 이런 녹색 자본주의니 뭐 여러 가지 그 절충적인 이런 형태로 갈 위험성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실제 그 연구소 계시고 실제 이제 학교 교육이나 이런 거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고민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가능하면 이제 발제를 짧게 하려고 네. 소개를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이제 요새 이제 고민한 부분을 잠깐 잠깐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유네스코에서 제기하는 지속가능 의제 이 문제를 이제 좀 갖고서 지금 교과서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현행 교과서 잠깐 이제 살펴보기 이렇게 제가 아주 깊숙하게 분석한 건 아니지만 지금 2015년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 교과서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교과서 새로운 눈으로 보니까 그 전에는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엄청난 문제라는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사회 교과서 성격과 목표에 뭐라고 나오냐면 지식 성보 사회, 지금 이제 시대가 아니에요. 신자유 시대가 아니라 그대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아까 얘기한 교육의 목적이 개인의 성공으로 비춰진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2장의 교과서 2장의 제목이 행복의 의미와 실현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복을 중심적인 의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주의적인 삶을 전제로 하는 이제 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일틀 속에서 어릴 때부터 계속 이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 이러면서 이거를 이제 제목으로는 잡아줘요. 근데 보면은 이제 지속 불가능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좋게 잘 지내야 된다. 뭐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는 환경교육, 생태교육이 보면 거의 지금 장식품처럼 되고 있거든요. 야, 너가 좀 멋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환경주의자가 돼야 돼. 이런 식의 교육인 거예요. 실제로 이 시스템과 사회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부분은 전혀 의제화가 되고 있지 않죠. 8장 같은 경우는 제목 자체가 자본주의의 전개과정과 합리적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보면서 좀 뭐 우리의 이제 관점 자체를 직접 뭐 할 수는 없지만 좀 중립적인 형태로 이 경제 문제를 서술할 수 있는 틀이 뭘까 했을 때 생각해 본 게 예를 들면 이제 생산과 소비 뭐 시스템의 뭐 역사적 전개 과정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10장은 제목이 시장 참여자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신자유주의 대세를 잡기 이전에는 그때는 경제 3주책을 해서 뭐죠? 정부, 기업, 그다음에 가게 이게 이렇거든. 근데 경제 주체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로 개념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틀 자체가 시장주의라고 하는. 그리고 보면은 주식을 자산 교육 주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이죠. 완전히 그분 자본의 이해가.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불로소득 추구를 정당화하는. 그래서 요새 뭐 20, 30대들이 이제 뭐 주식이랑 뭐 부동산 투기 이런 데 많이 한 게 학교 때부터 불로소득을 정당화하는 그것을 잘하는 게 지혜고 능력인 것처럼 이제 각인돼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사회 불평등, 뭐 세계화 이런 거 얘기하면서 소재로는 들어갑니다. 불평등, 빈부격차. 근데 이런 걸 할 때 이걸 일단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원래 이거는 사회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내 문제가 아닌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요거는 다른 주제인데요. 저출생 고령화 같은 경우 이제 저는 극복해야 될 문제로 보는 것 자체가 성장주의를 배경으로 깔고 있다라고 하는 틀이라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저출생 고령화를 문화적 현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속에서 새롭게 사회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라는 걸로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개념들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이제 시대관 속에서 지속 불가능을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 거냐 이런 문제가 전혀 이제 아닌 거죠. 장식품처럼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고요. 초등학교 6학년 같은 경우에는 경제의 성장, 한국 경제 성장이라서 제목 자체가 한 챕터에 성장주의를 그냥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지속 가능한 지구촌 이거 다루면서 하는데 정말 이제 먼 나라, 남의 문제 이런 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유네스코의 이제 시각으로만 의제로만 보더라도 지금의 이제 교과서 내용을 완전히 재구성해야 될 부분이 훨씬 더 이제 좀 잘 보이고 그런 이제 좀 작업들을 좀 이제 필요성을 이제 제기할 이제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오늘 그래갖고 첫 문제 제기로 토론에
웹잡을 올해부터 돌리기 시작했는데 지속 가능 의제와 대전환 시대, 그다음에 이제 변혁적 역량.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변혁적 역량이라는 게 되게 이제 우리가 실천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역량이잖아요. 이 사회를 바꾸고 변화된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이제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막연하게 그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주체 역량이라는 게 쪽수 개념으로만 이제 이해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이제 그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식 체계, 그 다음에 어떤 기능, 이런 부분들과 이제 연관된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유네스코와 OECD는 확실히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녹색 경제 뭐 이런 부분들은 주로 이제 유네스코와 OECD는 녹색 경제, 뭐 지속 가능 발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틀 속에서 이제 할 것이고, 유네스코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이제 워낙 지금 기후 위기가 의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서 자체는 중립적인 형태로 포지션을 갖고 썼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에 대한 그거 없이 어쨌든 탈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걸 초점을 삼아서 했고, 이 부분이 저는 남아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그 탈성장이 이제 그 자본주의 극복으로 직결된다. 이것은 좀 만만한 생각이다. 이 어쨌든 변화된 자본주의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 간에 서로 이제 그 경합을 하는 어떤 이제 뭐랄까 의제 지형이 형성되고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더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분명한 입장을 가지면서도 이런 부분에 이제 창출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고 있다는 완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복지 산업이라든지 그런 이제 뭐 성장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은 뭐 산업에 예를 들면 그런 내용이 어떻게 그냥 구성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기계 문명이 불평등하고 인간의 자체하고 억압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기계가 문제가 되는 그 자체가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것처럼 이렇게 생산이라는 용어도 저는 강하게 제 생각은 그래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에 대한 그대로 뭐 복지라든지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지적으로 문화 산업이라든지 물론 뭐좀 구체적인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성장이라는 게 또 자격증도 생각이라는 게 내용에 그런 부분 좀 면해볼 수가 있지 않나라는 의식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어디선가 저기 노동당 이제 사무실에서 그때 이제 이일재 대표님이 질문해 주셔서 그때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생산력과 이제 양적 성장을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탈성장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은 이제 그 물질적이고 문화적 풍요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제 추구를 접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 같은 게 이번에 그걸 아주 그냥 굉장히 추상 높은 수준에서 경제적 번영과 성장주의 폐기를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성장주의를 폐기하자고 하면서 경제적 번영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 경제적 번영은 이제 폐기해야 될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른 의미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주의 문제를 이제 첫 번째 이제 주제를 삼는다라면은 방금 이제 사무차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좀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생산력과 성장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다르다라면 이제 어떤 거냐. 그리고 이제 성장이라는 개념은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탈성장 이제 포지션으로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탈성장 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자본주의적 양적 성장을 폐기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초점이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라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적 양적 성장을 폐기를 하면서도 인간의 어쨌든 이제 물질적이고 문화적 풍요는 추구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야 실제로 사회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이제 사회가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자본주의적 양적 성장을 폐기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 새로운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될 때다. 예. 오랜만인데요. 동영상으로 뵙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일단. 예. 저기 딴 게 잠깐만요. 아니라 요번 유네스코 질문 예. 좀 하려고. 예, 아, 예. 또 질문이 하나? 유네스코 보고서가 교육 당국이나 혹은 교육운동 단체에 지금 현재 어떻게 좀 자리 잡혀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교육 단위에서의 개퇴에서 포지션이 좀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 될 수 있는 게 있나요? 상징적 권위는 있죠. 근데 이제 그 유네스코라고 하는 이제 단위가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힘 있는 기관은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번에도 보면은 나름대로는 이제 어쨌든 그 유네스코 내에서는 이대로는 이제 안 된다, 바꿔야 된다 이런 이제 공유나 정서나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는 유네스코가 실질적인 어떤 집행력을 갖고 힘을 발휘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상징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보다는 OECD 영향력이 더 커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육과정이 이제 OECD에서 제기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신자유주의 개념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OECD에서 이번에 이제 탈성장, 자본주의 국가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기존의 신자유주의 탈피하는 교육론을 제출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교육당국이나 이런 데서 그거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널리 알려나가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네스코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소에서 작년에 이제 그 번역 문서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토론회를 하면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그 다음부터 교육본문서에 등장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이제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유네스코 내용까지 나오는 조건에서는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어쨌든 이제 힘이 있다. 어쨌든 자본주의 극복 또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 수준에서 상당히 힘 있는 내용을 제출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실 자체를 좀 널리 알려나가는 것이 어떤 지형 형성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추가해서 조금 더 질문 드리면 아까 우리 얼굴 계속 보려고 예, 예. 제가 아까 교과서 개편 운동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교육운동 단위에서 유네스코 보고서 관련돼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전술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교과서 개편 운동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좀 활용 측면들이 좀 있을까 싶어서 좀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제일 한국교에서 제일 핵심적인 거는 대학 서열 폐지죠. 대학 평준화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 새로운 교육론은 교육의 평등. 아까 무슨 이제 대학 편입에 반대하는 분도 이걸 보면 대학 평준화를 주장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과서 부분은 선생님들이 매일매일의 수업에서 하는 부분이 되게 실천적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으로는 결국에는 대학 평준화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학이나 이제 교육혁명 이제 공동행동 이런 데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에 좀 더 힘을 모아서 집중적인 투쟁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그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이제 교육계가 세계적 대세 이런 데 약간 약해요. 민감하고. 그래서 이걸 널리 알려나가는 게 저는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확산시켜 나가고 힘을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저기 플로에 질문이 있었어요. 말씀. 방금 이제 플로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질문이 아니고
성장이냐 아니냐라는 이제 측면보다는 어떤 이제 권리의 이제 민주적 향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제 민중적 통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중요하다, 이런 이제 취지의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뭐 관련해서 저도 그 이제 이 탈성장 논의를 하면서 이제 저는 약간 뭔가 찜찜한 면이 있는 게 왜 기업들도 그 ESG 이런 광고를 요즘 막 엄청 쏟아내고 있거든요. 뭐 웬만한 기업들은 전부 다 ESG 광고 한번 신문에 뭐 TV에 다 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태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데 주로 보면 이제 기업들이 하는 내용은 이제 너네가 집에서 이런 절약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회용 컵 쓰지 않아요. 텀블러를 가지고 다녀요. 또 손수건을 사용해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요. 뭐 ESG 하면 자전거 그림 나오는 거 뻔하잖아요. 자전거 타요.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이런 그 약간 이렇게 탈성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물론 이제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개념 자체가 약간의 일종의 금욕주의를 원하는 거고, 금욕주의는 뭐냐면 이제 그 아까 잠깐 그 앞에 우리 저기 선생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이제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지금 있는 어떤 그 인류의 복지, 이런 것들을 좀 축소하고, 그 뭐 예를 들면 추워도 이렇게 좀 참아요. 예전에 학교에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그 전기요금 아끼느라고 이제 여름에 뭐 에어컨 이렇게 몇 도 이상 안 되면 안 켜주고, 그리고 또 괜히 그 1층에 있는 교무실은 좀 덜 덥잖아요. 근데 그 1층 기준으로 4층 그 에어컨 뭐 이렇게 강제로 통제하고, 또 그 형광등도 이렇게 쉬는 시간마다 복도에 불 꺼놓고, 뭐 이런 것들을 마치 이렇게 그 자원 절약이나 금욕적인 생활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그 마치 이 지금의 어떤 기후 위기가 우리 사람 욕심 때문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버리면, 이렇게 체제를 바꾸자, 또 시스템을 바꾸자, 뭐 이런 거랑은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탈성장 이야기를 할 때 약간 그런 거랑 연결이 돼서 약간 약간 찜찜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우리 복지는 축소하지 말고 어떤 이윤 시스템을 바꿔라, 이렇게 좀 뭔가 탈성장이 아닌 좀 적절한 좀 용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탈성장이라는 이제 개념 자체가 한계적이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고민하게 만드는 되게 이제 고리가 되는 개념이다. 상당히 이제 의의 있는 그 개념이라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탈성장 논의 자체는 내용적으로는 구조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래서 아까 이제 교과서 제2의 교과서 개편 운동 이런 걸 하면서 핵심적인 문제는 의제들을 기존의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구조적인 문제로 다루지 않는 것이 이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체계적인 구조적 인식이 가능한 이제 체계적인 지식 기능, 이런 차원에서 제2의 뭐 교과서 개편 운동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38시 반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적절할 때 네, 네, 정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는 됐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짧게라도 한 말씀들을 하면 좋을 텐데 말이죠. 박미영 쌤이나 고경보 쌤이나 혹시 질문하시거나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제가 마음속으로 한 10셀 때까지 없으면 그럼 정리수순으로 가겠습니다.
저 잠깐만. 아까 청소년 선생님이 그 평학 대표가 좀 힘들다. 그런데 이게 평학일로 힘들다. 이제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아까 김영준 대표님이 그 말씀하신 그런 고민들 김태균 동지가 말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고민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승전을 우리가 또 평화학이나 교육운동진영에서는 대학 무상화 평준화가 이제 기승전, 대학 무상화 평준화잖아.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붙는가? 그리고 또 교육진영에서 왜 평학이 지금 이 모든 공대에 다 들어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왜 정교조 뭐 하나 이제 내가 그 하소연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정교조에서나 교육 진영에서 조금 처보선 선생님의 이런 좋은 발제나 이런 연구소에서 하는 걸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제 결론은 그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평학 대표님께서 평학이 바로 뛰는 플로어에서 것만큼 잠깐 많이 질문이 하나 예. 참가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네. 제가 기후변화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예 아니 이게 기후변화와 이제 기후 문제하고 교육변화인데 제가 이 교육변화와 관련된 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뭐 탈성장 얘기를 하면 어떤 반응이 올 거냐면 이런 반응이 올 거란 말이죠 분명히. 뭐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탈성장이 뭐냐. 그래도 조금만 가난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응? 탈성장하면 오히려 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더 이렇게 좀 반감을 갖는 분위기가 좀 강해요. 예, 막 탈성장이라고 말하면 뭔가 일부러 뭐 더 아끼고 뭐 일부러 뭐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게 하고 풍족함과는 거리가 먼 뭐 이런 느낌을 너무 많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직관적으로 학생들이 딱 생각했을 때 느끼는 게 그냥 뭐 어떤 환경을 우리 이 삼가는 좀 뭔가 같은 건 환경 문제 때문에 당장 우리 이익을 그냥 다 포기해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좀 이렇게 교육이 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느냐, 교육 변화가 좀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좀 말을 제가 좀 하자면 저는 사실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라는 게 사실은 이거를 조금만 냅두면 너희들한테 피해가 가게 돼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너희들 미래에 이게 다 돌려받게 돼 있다. 이게 이제 법칙적으로 그렇게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그런 교육이 좀 전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또 당연히 그 근본적인 원인까지 좀 포함해가지고 좀 다뤘으면 좀 좋겠거든요. 예. 근데 좀 그런 좀 구체적인 연구가 좀 진행되고 있는지 좀 그런 서술 방식으로 좀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연구가 좀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육 뭐 정교조도 그렇고 지금 진보적인 이런 교육 단체들 많잖아요. 그 교육 노동자분들이 운영하는 단체도 있고 아니면 교육 자체 연구하는 이런 소장님도 있고 그러는데 그 연구를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환경과 관련해서 그게 좀 저는 궁금합니다. 방금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이 이게 이제 그냥 막연하게 탈성장 이러면은 오히려 이제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쉽고 구체적으로 이제 기후 의제를 이제 다룰 때 우리가 체계적인 어떤 구조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의견을 이제 의제를 제출하는 분들한테 그런 내용이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여쭤봤고요. 일단 유네스코는 체계적이고 깊은 인식을 해내야 된다. 일단은 기후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실천으로 연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일단 제가 볼 때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취지에 맞게 그런 내용이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이번에 교과서 보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지구온난화 개념이 초등학교 때도 나오고 중학교 때도 나오고 고등학교 때도 나와요. 근데 보면은 지구온난화는 온실가스로 해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 수준의 추상적 수준의 설명이 초등학교 때 반복되고 중학교 때 반복되고 고등학교 때 반복돼요. 그러니까 내용 수준의 깊이가 전혀 진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쯤 되면은 애들이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거 다 안다, 지겹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다룰 때 이게 올라가면은 초등학교 때는 뭐 그 정도 개념풀이를 한다 하더라도 중학교에서는 좀 더 체계적인 인식, 구조적 인식이 가능하게 교육력이 구성이 돼야 되고 고등학교쯤 되면은 대안도 모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탈성장이라고 하는 게 성장을 도덕적으로 성장주의는 문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있죠. 전체적으로 지구와 사회 전체에 있어서 생산과 소비의 이제 순환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이 지구가 갉아먹히고 그리고 갉아먹히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은 어떤 것이라는 것에서 구조적인 내용들이 이제 필요한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제 제가 알기로는 생태주의 쪽에서는 꽤 많은 내용들이 일단 제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이런 부분이 이제 교과서 내용, 교육 내용으로 되기에는 새로운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게 이제 교과서 내용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과제 설정이 되면은 지금 막 나와 있는 부분들을 이제 모아서 어떻게 하면 교과서 내용을 하는 것이 알맞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 고민이 이제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거의, 이제 플로어에서 박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네, 거의, 그만둬야 이제, 돼. 네, 오늘, 네, 굉장히 압축적인 발제, 그리고 또 심도 깊은 질의와 응답, 뭐,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좀 모자란 부분 좀 기다렸으나, 뭐, 이제 이쯤에서 정리를 해도 될 정도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11월 2일이죠. 우리 소장님 토론회 준비하는 게 관련해서. 네, 그래서, 네. 그런 게 이제 저희가 가능하면 아니지. 저기 온라인으로 유튜브 생방송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오늘 소장님이 발표한 내용 중에서 좀 이제 그때는 교과서에 대한 분석이 조금 더 가는 거죠. 보다는 그것까지 갈지는 모르겠고요. 이제 막 내부 논의하면서 준비 중이라 일단 초점은 변혁적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상적인 과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돼 과제로 이제 설정하자. 그리고 이제 그것의 이제 한 형태로서 변혁적 역량을 교육을 통해서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 의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교과서 이런 부분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부분이 어느 정도 구체화될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11월 2일 토론회는 이제 온라인 유튜브 생방송 준비하면서 네, 변혁적 역량이 좀 더 구체화되는 용어로 표현되는 그때는 아마 좀 더 교육 쪽에 더 많이 맞춰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오늘 또 발제 주신 또 전보선 소장님께 박수를 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진 하나 찍고 가야지.